미친 속도 시속 3224.9km. 세계를 놀라게 한 KF-21의 슈퍼 스텔스 엔진, 모든 KF-21 및 FA-50 전투기 엔진 교체. 한국은 한미 간 항공기술 격차를 줄였다. 서울 ADEX서 KF-21에 2기 탑재할 F414G2400 엔진 공개 핵심 무장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국산 개발속 타우러스 KEPD-350K-2 도전장.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ADEX 2021 전시회에서 국내 최초의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할 엔진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공지 등 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KF-21의 심장인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GE, F414G2400 엔진 2기를 탑재한다. KF-21 무장 중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과 독일의 중거리 미티어와 단거리 아이리스-T가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 무장인 장공지 국내 개발을 두고 국방과학연구소, 와 하나가 KF-21이 2026년 체계 개발을 마치고 양산체제에 돌입하는 시점에 맞춰 제때에 개발할 수 있을지를 비롯 개발 주체가 누가 될지를 두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F-15K의 토러스를 탑재한 독일과 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사가 KF-21 경공격기 FA-50 등 한국산 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타우러스 개량형인 타우러스 KEPD-350K-2를 개발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엔진은 GE F414G2400K 엔진 2기 탑재. KF-21B 엔진 파트너인 GE 항공코리아는 이번 서울 아덱스에서 엔진을 선보였다. GE F414G2400 엔진은 2016년 차기 전투기 KF-X 보라매 사업의 엔진으로 선정돼 2020년 5월 첫 엔진 2기를 인도했다. KF-21은 GE F414G2400 엔진 2기를 탑재하며 최대 탑재 무장 중량 7,700kg, 속도 마하 1.83 과 작전 반경 약 2,900km 성능을 갖추고 있다. 올해 4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F414-G2400K 엔진을 탑재한 KF-21 시제기를 출고했다. GE항공은 KF-21 보라매 120대 전투기에 탑재될 F414-G2400K 엔진 240기와 부품을 공급하게 된다. GE 관계자는 F414 엔진은 22,000파운드의 높은 초기 추력과 안전성, 신뢰성, 호환성 및 정비성을 갖추고 있다. 며 약 20%의 추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F414의 단순하고 모듈화된 설계는 정비의 신뢰성 및 용이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가능한 가장 낮은 소요 비용과 유연한 정비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된다. F414 엔진은 현재까지 1,750기 이상이 인도돼 500만 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미 해군의 보잉 A18E, F 슈퍼호넷, 보잉 EA-18G 그라울러와 스웨덴 사부의 그리핀 JAS-392F, 인도 테자스 마크 2 전투기,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나사 위 X59 퀘스트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첨단 엔진 솔루션이라고 자랑한다. KF-21 국내 개발이냐 타우러스 개량형이냐? 정부는 KF-21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차분 40대, 2032년까지 2차분 80대를 양산한다는 보관이다. 1차 양산 블록 1에는 공대공 무장만 탑재될 예정이다. 공대지 무장은 2차 양산 블록 2부터 탑재될 예정이다. 공대공 전용 KF-21 블록 -1은 반쪽짜리 전투기다. KF-21 블록 -2가 출시돼야 전투기로서 명함을 내밀 수 있다. 하지만 이는 8년 뒤의 일이다. 더구나 KF-21 무장의 중추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독자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업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에드가 LIG 넥스원과 함께 개발했지만 현재는 방위사업청이 에드를 제외하고 업체 주관 개발로 추진 중이다.
사거리 수백 km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외국의 사례에 비춰 개발 기간이 15년 정도 걸리는 게 상례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지연될 경우 KF-21 수출 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KF-21을 잘 만들어 놓고도 핵심 무장 부재로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블록-1의 공대공뿐 아니라 장거리 공대지 무장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 공군 F-15K에 탑재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KF-21에 바로 통합하면 2026년 블록-1부터 공대지와 공대공을 완전 무장한 4.5세대 KF-21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블록-1에 탑재될 전투기용 AESA 레이더와 타우러스의 통합은 최대 1년 반이면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에드가 타우러스 시스템스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타우러스를 국내에서 독자 개발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타우러스 KEPD-350K-2 개발 완성 단계. KF-21 탑재 가능. 타우러스 시스템사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에 타우러스 KEPD-350K를 탑재했다. 타우러스는 적 방공망과 제밍을 뚫고 500km 이상을 저공 비행해 창문 크기의 작은 표적을 타격 및 관통해서 폭발하는 공격 성능으로 한국 공군이 동북아 최강의 공대지 능력을 보유하게 기여했다. 타우러스 시스템스 측은 수년간 KEPD-350K 모델을 기반으로 KEPD-350K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며 KEPD-350K-2는 KEPD-350K에 비해 사거리와 파괴력은 향상시켰지만 크기는 줄인 미래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KEPD-350K와 KEPD-350K-2는 운용 시스템과 군수 지원 등을 대부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 며 F-15K뿐 아니라 KF-21과 FA-52 공대지 무장 강화를 위해 더할 나위 없는 옵션이라고 소개했다. 이미 연구개발에 착수한 KEPD-350K-2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돌입하면 3에서 4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KEPD-350K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발기간 단축이 비용 감소와 직결된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KEPD-350K-2는 구상 초기부터 F-A-50과 같은 소형 기체에 적합하도록 미사일 동체의 크기를 줄인 게 특징이다. 이와 동시에 KEPD-350K 위 성능 요소를 대부분 유지하는 것을 개발 목표로 설정했다. 타우러스 시스템 측은 KEPD-350K-1를 KEPD-350K와 유사한 성능, 가장 중요한 성능인 관통력을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거리 등 다른 성능은 오히려 KEPD-350K를 능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통력 하나만으로도 350K-2는 동급 최강의 공대지 유도무기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여기에 사거리까지 확장된다면 KEPD-350K-2는 중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의 요건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우러스 시스템 측은 향상된 사거리와 관통력을 갖춘 KEPD-350K-2는 경공격기에 이르는 대부분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며 F-15K뿐 아니라 KF-21과 F-A-50도 350K-2로 무장할 수 있으며 이들 전투기의 KEPD-350K-2 무장은 한국 공군의 공대지 전투 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보람에 날았다. 미가 꼭꼭 숨긴 전투기의 뇌 국산화.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29일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한국이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됐다. 첨단 방산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인 만큼 한국 방위산업의 의상을 높이고 방산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33분간의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은 2026년까지 2200여 차례의 시연 비행에 들어간다.
KF-21CJ 2호기는 오는 9월, 3에서 6호기는 2023년에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120여 대를 양산하고 전력화한다. KF-21엔 2028년까지 총 8조 8천여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다. 120대 양산 비용인 9조 2천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 비용이 18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무기 개발 도입 사업이다. KF-21 사업은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KF-X 사업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업 타당성 결론까지 9년의 세월이 걸렸다. 2010년 예산 441억 원이 반영되면서 2011-2012년 탐색 개발이 진행됐고 2013년 11월 이돼서야 작전 요구 성능, ROC, 전력화 시기, 소요량이 확정됐다.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KAI는 2018년 기본 설계 PDR을 마치고 2019년 2월 부품 가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상세 설계 CDR까지 마무리했다. 지난해 4월 시제기 출고식을 진행했고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비행에 성공했다. KF-21 위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다. 전날 비행은 첫 비행인 만큼 공대공 미사일 모형 4발을 장착하고 시속 400km 수준으로 비행했다. 이륙을 위해 엔진 2개 모두 최대 출력까지 냈기 때문에 한국이 처음 개발한 쌍발 엔진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됐다. KF-21 초도 비행이 성공하기까지 국내 방산업계의 노고가 컸다. 체계 개발을 맡은 KAI 외에도 약 225개의 국내 업체와 10여 개 정부 출연 연구소, 15개 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특히 초도 비행엔 탑재되지 않았지만 향후 시험 비행엔 KF-21 개발의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던 4개 핵심 장비도 탑재돼 성능을 검증한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모 등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KF-21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다수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해 전투기의 두뇌라고 불리는 AESA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시제품을 만들었다. 야간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가시거리 밖의 적을 탐지하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와주야간 공중지상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EOTGP 역시 하나 시스템이 개발했다. LIG 넥스1은 RF 제머를 포함한 통합 전자전 체계 EW 스위트를 맡았다. EW 스위트는 위협 레이더 신호를 탐지 교란하고 체프, 미세한 금속 먼지로 레이더 방해, 와 플레어, 사출되는 불덩어리로 적외선 유도 미사일의 회피책, 탄을 투발하는 기능을 가졌다. KF-21의 심장인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 생산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위 F414 엔진 2기가 탑재됐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E와 기술 제휴를 통해 통합 엔진 개발을 함께했고 핵심 부품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시동을 위한 공합을 생성하는 보조 동력 장치 APU도 개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초도 비행 관련 엔진 성능이 검증돼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을 때만큼 내부 분위기가 좋았다. 며 기존 전투기 엔진 F404 보다 엔진 크기와 추력이 커져 조립뿐만 아니라 품질 테스트를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KF-21 시험 비행 성공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F-21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수출 품목이 아니지만 기술력이 담보돼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폴란드는 최근 KAI의 국산 경공격기 FA-50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은 2026년 실전 배치가 진행되면 수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이라크 등의 T-50, FA-50 등 국산 완제기를 수출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아직 양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KF-21 수출을 언급하기 이르다. 면서도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KF-21 마케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